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내가 어릴 적에는 서울 근교에만 나가도 창호집 문이 달린 초가집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외할머니 집도 그랬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고 겸 손님방으로 쓰던 곳이 옛날식 초가집이었다. 외할머니 집은 산을 등지고 있는 현대식 본체와 담장을 따라 그 옆으로 세워진 초가집으로 돼 있었는데 말이 현대식이지 꽤 오래된 집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때는 내가 5살 무렵이었던 1998년의 어느 날, 추석 명절을 친가에서 보낸 우리 가족은 연휴 마지막 날 강원도 태백에 있는 외갓집으로 향했다. 집이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가을이란 계절이 무색하게 찬바람이 불었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는 외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만난 이모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사촌 형들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그날 밤에 우리 가족은 본체가 아닌 사랑채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는데 이모네 식구들이 워낙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었던 탓에 그랬던 것 같다. 연탄 떼고 있으니까 금방 따뜻해질 거야. 아이고, 김서방 몸 상하겠네. 사위를 추운 방에 재우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는지 할머니는 수시로 손님방을 찾아와서 방을 살피며 혀를 끌끌 찼다. 잠이 막 들려하면 할머니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방바닥을 짚어보곤 했는데 나와 누나는 어머니가 미리 만들어준 찜질팩을 끌어안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럭저럭 춥지 않게 잘 수가 있었다.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그것도 외풍이 심한 옛날식 초가집이라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 추위 속에 잠을 청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도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늦은 시간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우리 방을 살폈다. 슬슬 따뜻해지는구나. 할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문을 꼭 닫고 본체로 들어갔고, 난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쏟아지는 잠에 못 이겨 눈을 감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득 눈을 떠보니 방문 쪽에 누웠던 아버지가 성냥으로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시려나 하고 지켜봤더니 아버진 환하게 불이 밝혀진 양초를 창호집 문 쪽에 이리저리 가져다 대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난 이불 속에 누워서 아버지가 뭘 하고 있나 생각만 할 뿐 어떤 행동을 취하진 않았다. 아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문 밖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호집 문을 살살 긁는 것처럼 삭삭 하는 소리가 들렸고 동물의 숨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했다. 마치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정체 모를 그것은 아버지가 들고 있는 양초의 불빛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마룻바닥을 뛰어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창호지를 긁어댔다. 아버지는 왼손엔 양초, 오른손엔 방 한켠에 세워져 있던 절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본다거나 움직이진 않았다. 아버진 그저 숨을 죽인 채 문 밖에 있는 무언가가 방으로 들어오면 당장이라도 후려칠 듯한 기세로 경계만 하고 있었다. 몇 번 정도가 지나자 자리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여보, 뭔데 그래? 아니, 오밤중에 무섭게 왜 그러고 있는 건데? 쉿!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이 없던 아버지가 고개를 휙 돌리며 잔뜩 인상을 쓴 얼굴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문 밖의 그것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 위를 서성거렸다. 지푸라기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다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것처럼 창호집 문 한가운데가 뭉툭하게 가려지는가 하면
다시 창호지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 있던 그것은 여러 가지 행동을 반복하며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방 안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서 그랬는지 이내 인기척이 사라져버렸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조용히 절구방망이를 내려놓고는 양초를 선반에 얹어두고 잠시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다음날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애들 아빠가 간밤에 와호를 봤다는 말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그 와호라는 것이 장산범이라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영화나 이런저런 목격담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기이한 소리를 낸다거나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은 듣지 못했는데 내 기억에만 없을 뿐이지 단정 지을 순 없다. 그날 밤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장산범의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문을 열었을까 아니면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했을까? 만약에 문을 열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요. 당시 저와 친구들은 마을 인근의 폐공장을 아지트 삼아 놀곤 했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우리들만의 놀이터였죠. 우리는 공장 안을 굴러다니는 온갖 잡동사니를 모아서 보물로 삼거나 드럼통 안에 고인 빗물에 흙과 낙엽 부스러기 같은 것을 넣어서 독약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사실 공장 안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블랙 산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공장 안에 머물고 있던 노숙자였는데 거무스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이 우리 눈엔 마치 블랙 산타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외견이 그런 느낌이었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인진 아무도 몰랐는데 철없는 우리는 그를 산타클로스의 라이벌이자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믿으며 그를 두려워했는데 무서웠다곤 해도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블랙산타의 뒤를 밟는 탐정놀이를 하거나 그의 집에 돌을 두어 개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던 블랙산타는 우리를 보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려고 했죠. 돌이켜보면 황달에 걸린 것 같은 그의 눈과 새까만 치아가 무척이나 괴기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블랙산타의 집은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두막이었는데 아마도 배수 처리를 하는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 폐공장 중에서도 가장 아늑해 보이는 곳이었는데 우리보다 나중에 공장으로 온 블랙산타에게 그 공간을 빼앗긴 터였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블랙산타에게 저주받은 아지트를 되찾아온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블랙산타를 쫓아내는 대신 그를 오두막에 가두기로 했고 몰래 숨어서 그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적당한 데를 골라서 조용히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폐자재와 철사를 이용해서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것이 결코 해선 안 되는 행동이란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문이 계속 덜컹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블랙산타는 분명 오두막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문을 열어주면 우리를 공격할까 두려워서 그 길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도 있었지만 반대로 안에서 블랙산타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오두막을 살펴보러 갔지만 그 횟수도 점차 줄어들었고 가끔 확인하러 가보면 고정돼 있는 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랙산타는
점점 실존하는 사람이 아닌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가공의 요괴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 후로 2년 정도 지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폐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당시 그 일을 알고 있던 나와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광경이 나타날지 숨죽이고 지켜봤는데 공장과 오두막은 별다른 문제 없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작업하던 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오두막엔 사체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블랙산타가 오기 전까지는 오두막도 아지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전부 알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출입문 하나를 제외하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이 잠긴 상태 그대로 블랙산타가 사라져버린 거였죠.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도 뭔가 복잡하고 무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블랙산타는 다시 보진 못했습니다.